이제 전 세계의 축구 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5월 27일 토요일에, 프리미어리그는 5월 28일 일요일로 5월 안에 시즌이 종료되고, 스페인의 라리가와 이탈리아의 세리에는 6월 4일 일요일에 시즌이 끝납니다.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이제 슬슬 프리시즌에 대한 얘기와 선수들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국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여름에 많은 해외팀들이 너도 나도 한국을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작년에는 토트넘과 세비야가 한국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개 구단보다 더 유명하면서도 의외인 팀들이 대거 한국을 찾습니다. 토트넘과 세비야를 초청한 게 쿠팡 시리즈였는데,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매우 빅매치를 성사시켰죠. 맨시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의 최강팀이고, 아틀레티코도 최근 10년 동안 3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맨시티는 사실 예전부터 한국에 대한 마케팅의 진심이어서 수능에 맞춰 한국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곤 했었지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한국에 방문하는 일정 자체가 다소 뜬금없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가에서 각자 우승까지 가능한 팀들이고, 나아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강팀들이 왜 갑자기 한국을 오는 걸까요? 아시아 마케팅 차원일 수도 있고 시범 경기의 수익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한국 선수에 대한 협상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의 끝이 다가오면서 선수 영입에 대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모두 한국 선수인 상황입니다. 미드필더에는 마요르카 소속의 이강인, 그리고 수비수에는 나폴리 소속의 김민재가 서로의 포지션에서 최고 수준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김민재는 센터백 포지션 중에 전세계 탑3 안에 꼽힐 정도로 믿기 힘든 활약을 하는 중입니다. 마라도나 이후에 우승이 없던 나폴리에 33년 만에 우승을 가져다주는 최초의 한국인 센터백이 될 예정이죠. 이번 시즌 리그 32경기 중에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로 나와서 나폴리의 조기 우승을 이끌고 있는 팀 수비의 핵심이 김민재입니다. 놀라운 건 김민재가 나폴리에 간 게 작년 7월이라는 점입니다. 7월 27일에 나폴리를 이적해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불과 2주 정도밖에 없었지만, 이적하자마자 클럽 레전드였던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면서 주전 자리를 꿰찼고요. 그 뒤는 다 아시죠? 덕분에 전 세계 유수의 클럽들이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팀들 중 하나가 맨시티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맨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를 언급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김민재의 팬이라면서 김민재를 강하게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맨시티의 방안을 김민재의 영입 협상을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라이벌인 맨유도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 외적으로도 질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기도 하고요. 자, 이강인 역시 매우 핫합니다. 최근 소식은 벌써 전해드렸죠.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를 넘어서 시즌 베스트 후보까지 오르면서 스페인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강인을 직접 상대해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곧바로 이강인의 영입에 착수할 정도였고, 아틀레티코의 감독인 시메오네가 직접 영입을 승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사실 아틀레티코 전에 맨시티 이적설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에이전트인 가리도가 직접 영국 구단들을 방문하면서 맨시티와 빌라 이적설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죠. 그렇게 보면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모두 이강인을 위해 오는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드네요. 물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구단들이 김민재와 이강인만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한국에 오는 이유들 중에는 영입에 대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의 실력은 수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끌 정도인데, 그에 비해 영입에 드는 금액은 심각하게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김민재는 600억, 이강인은 260억으로 실력에 비하면 아주 헐값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소속팀인 나폴리는 이 바이아웃 조항을 없애려고 지난 겨울부터 꾸준히 협상 중이고,
이강인 소속된 마요르카는 아기레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아웃 금액을 뻥튀기 하고 있죠. 네. 이 두 선수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영입하려는 팀은 넘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항이나 구단의 태도로 이적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와 아틀레티코가 두 선수의 영입 협상을 위해서 기꺼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한편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과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역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팀들은 선수의 영입이 아니라 소속 선수의 위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작년 토트넘이 한국을 찾은 데는 구단의 슈퍼스타인 손흥민의 존재가 분명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셀틱과 울버햄튼은 팀에 있는 한국인 선수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거죠. 셀틱은 구단 차원에서 오 예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서 오라는 단어는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 이적한 한국 선수인 오연규의 성이기도 합니다. 오연규는 올 1월에 셀틱에 합류해서 리그컵 우승을 확정지었고 리그 우승 역시 코앞입니다. 셀틱은 스코티시컵 결승에도 올라서 3관왕을 노리고 있는데, 오영규는 스코티시컵에서 1득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2득점으로 팀의 3관왕 도전을 거들고 있습니다. 데뷔 시즌에 이 정도 활약이면 충분히 한국에 올만하죠. 셀틱은 7월 26일 저녁 7시 30분에 울버햄튼과 수원 경기장에서 붙습니다. 황소 황희찬이 있는 울버햄튼은 작년에도 방안을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황희찬의 군입대로 투어가 취소됐습니다. 황희찬은 작년 6월에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위해서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직후에도 한국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 무산됐죠. 이번이 3세번째인데 이 정도면 울버햄튼은 정말로 한국의 진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황희찬에게도 진심이고요. 맨시티, 아틀레티코, 셀틱, 울버햄튼 이 네 팀을 통틀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한국에 오는 사람이 2명인데, 작년에는 토트넘 소속이었지만 올해는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오게 될 윙백 맷도어티 선수가 첫 번째이고, 작년에는 세비야의 감독이었지만 올해는 울버햄튼의 감독으로 오는 로페테기 감독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리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른 팀들처럼 프리시즌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다면 아마 김민재는 이미 이적해서 팀에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요. 나폴리는 그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시즌이 종료된 직후인 6월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칼치오 나폴리 1926은 삼프도리아전 다음 날인 6월 4일에 나폴리 시내의 잔치를 즐기고 한국에서 5일 혹은 6일에 경기를 포함한 퍼레이드를 벌리는 것이 나폴리 계획이라면서 나폴리가 우승 세레머니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100% 김민재 때문 맞죠. 여기에 무리뉴의 AS 로마까지 한국 방문이 확정된 팀만 벌써 5개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오연규 그리고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이 다 한국의 위상을 올려준 덕분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이 팀들이 한국에 방문함으로써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이적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재야, 너 남는 순간 더 실망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